지방 의료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원이라는 낙인 속에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정부 지원마저 중단된 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직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방학에도 교실마다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기존과 달리 인원 제한으로 인한 탈락자 없이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경찰이 아동 안전 지킴이와 지킴이 집 시책을 확대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지금이 방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실마다 아이들로 가득한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늘봄학교 영향이 큰데 초등학교는 이제 사실상 연중 운영 체제가 됐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청주 서원구 모충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비즈 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집중력에 좋은 활동입니다. 다른 교실에선 아프리카 악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방학 중에는 대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오전에 3시간은 무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창의 활동 위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당장 없애지 않고 과도기적으로 늘봄 교실에 통합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인원 제한으로 인한 탈락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돌봄이나 방과 후 활동 인원수가 제한돼 있었는데 늘봄은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모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청자가 37명으로 기존 정원 20명을 초과했는데 과거 같으면 초과 인원을 탈락시켜야 했지만 늘봄이 시작되면서 교실과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로 배치해 아이들을 전원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방학 중에도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중단 없는 늘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대상자가 2학년까지, 내후년에는 6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늘봄 실무 직원 230여 명을 학교에 배치한 충북교육청은 11월에 120명을 더 채용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처벌 강화 같은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일 텐데요. 경찰이 아동 안전 지킴이와 지킴이 집 시책을 확대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어르신이 어린이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등하굣길 보행로에 장애물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아동안전 지킴이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어린이의 또 다른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근 달려오는 택시를 보지 못한 아동이 교통사고 당할 뻔한 걸 막기도 했습니다. 호루라기 만질 새가 없어. 막 악을 써서. 그랬더니 애가 팍 멈추는데 택시도 쫙 하고 서고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보람이 있어요. 굉장히. 500명의 어르신이 충북에서 아동안전 지킴이로 위촉돼 범죄를 예방하고 비행 청소년 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약국이나 학원, 편의점 등도 아동안전 지킴이 집으로서 지역사회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눈에 자주 보이고 거리낌 없이 가는 곳들이 어린이들의 임시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현재 도내 아동안전 지킴이 집은 575곳. 경찰은 충북 지역 자동차 판매 지점 22곳과도 신규 협약을 맺는 등 지킴이 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주요 몫이 좋은 곳에 또 시인성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안전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찰은 아동보호 시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나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을 통해서 그 민경협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와 지킴이집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청주시 정화동 무심천에 빠진 70대 남성 A씨가 실종 신고 19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62명의 소방대원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오늘 아침 8시부터 수색을 재개했고 2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20분쯤 신고 장소와 100m 떨어진 하류 지점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통발을 회수하려다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가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호우로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안에 다시 건축물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로 자동차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또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합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체납 처분 유예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 직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경력직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30대 송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일반적인 공개 채용이 아닌 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소수 인원만 응시할 수 있는 경력 채용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송 씨의 부친은 송봉섭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송 전 차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차장이 채용 이전부터 충북 선관위 담당 과장에게 연락해 자신의 딸의 이름을 알려줬고 원서 접수 여부 등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락을 받은 담당 과장 B 씨는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도 다른 면접위원들과 공유해 송 씨는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인사 담당자들이 다른 지원자를 배제한 채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당시 충북선관위 담당 과장 등 3명에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차장 측은 채용 절차는 정당했고 청탁이 아닌 의례적인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전 차장 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 등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릴 예정인데 앞으로 채용 비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떠나면서 병상 가동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데다 정부의 코로나 회복기 지원마저 끊기면서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료원 본관 5층입니다. 51병동과 52병동의 불이 모두 꺼진 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2개의 병동, 79개 병상이 폐쇄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환자들로 가득했던 병실들이 모두 공실로 남아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7%에 달했던 충주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 이후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5천만 원이던 적자 규모도 지난해 112억 7천만 원으로 225배나 늘어났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4억 5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153억 7천만 원의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2년 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해제됐지만 떠난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코로나 병원이라는 낙인 속에 새로운 환자들의 발길마저 끊긴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코로나 회복기 손실보상 지원 약속은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올해 회복기 지원금 예산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회복되는데 아직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저희 병원은 이제 내년 전반기, 다른 병원들은 이제 금년 후반기부터 공공의료기관들이 이제 경상비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생겨날 겁니다. 실제로 인근 천안의료원의 경우 지난 6월 임금 체불이 불가피해지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급을 지급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에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 노조는 지역의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민간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이렇게 날 걸 뻔하니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정부나 지방지자체에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충청북도가 오는 9월 청주, 충주의료원에 각각 16억 원씩 대출금 이자 33억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오늘부터 법적으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며 개원 43년 만에 병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75명의 환자들은 전부 전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지난 3일 충북도가 법인 설립을 취소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라져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지만 궂은 날씨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동해안에 해파리에 상어까지 나와 상인들도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연방송 송혜림 기자입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의 청상아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어가 최근 고성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혼획됐습니다. 상어가 출몰한 건 이달 들어 고성과 강릉에서 2건, 최근 5개월 동안에는 11건에 이릅니다. 해파리도 극성입니다. 해파리는 파도에 쓸려 흘러다니다가 건드리면 독을 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릉과 고성, 양양 등 동해안에서 접수된 해파리 쏘임 사고는 이달에만 171건입니다. 동해안 각 시군에서는 수시로 CCTV를 통해 감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바다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 등 15곳에는 일찌감치 상어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상어 퇴치기도 설치했습니다. 제트스키에 달린 퇴치기는 상어를 발견하면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강원도는 필요하면 긴급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보다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 또 해경하고 같이 수시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하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 탓에 강한 독성을 가진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파리를 발견한다면 물놀이를 멈춘 뒤 즉시 피하고 쏘였다면 주변 안전요원에게 알려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청주동물원이 다음 달 암사자 바람이의 딸을 데려옵니다. 청주시는 바람이의 딸 암사자의 소유주가 청주동물원의 기증을 결정했다며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다음 달 중순 이송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사자는 청주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사육됩니다. 충북 북부 지역 최대 복합문화 공간인 제천예술의 전당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착공에 450억 원을 투입한 제천예술의 전당은 799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커뮤니티 아트센터, 아카데미실 등을 갖췄습니다. 오늘 개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충북도립교향악단과 첼리스트 이영은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이에 동명초등학교 터에 건립된 제천예술의 전당 개관에 따라 제천 구도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빚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과 법인 파산 신고는 모두 453건으로 이 중 법인 파산은 13건, 개인 파산은 4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년간 3,670건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공표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가 청년 지원책 마련과 협력을 위해 대학 유관기관과 첫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8개 대학이 함께한 실무회의에서는 대학 현장 실습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청년들의 지역 취업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청년 창업과 연계해 대연 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관내 유초 중 고교생 1,387명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에 한해 첫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유초 중고교 신입생과 대안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됐습니다. 군은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으며 사용 기한은 1년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중등 실력다짐 리본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등 실력다짐 리본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 학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자는 것으로 중학교 방학 중 교실 운영과 일반고 자기 주도 학습, 직업계고 현장 실무 중심 프로젝트 학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교육감은 공교육의 힘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소비 심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7월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3으로 전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의 소비자 동향 지수를 산출한 지표로 장기 평균치를 기준가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 그 아래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충북은 지난 5월을 제외하고 올해 낙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와 충주 의료원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극복의 1등 공신이었지만 지금은 그 여파로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멈춘다면 우리 일상도 언제 또다시 멈추게 될지 모릅니다. 공공의료기관, 말 그대로 경제성보단 공공성을 더 크게 생각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